이제 서초힐스 그 35평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서초힐스 35평대를 보유 중에 계시다고요? 예, 예. 네. 그 언제까지 그 제가 그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네. 그 매도를 해야 네. 가장 그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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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영 씨 서초힐스에 있는 아파트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몇 평 갖고 계신가요? 35평형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5평을 갖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님은 이거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판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예, 예. 파는 이유가 뭔가요? 단지 올랐기 때문인가요? 팔고 나서 다른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인가요? 글쎄, 여튼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언제쯤 일단은 이제 판다. 예, 그럼 근데 팔고 지금- 나서, 아니,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사람마다, 투자자들마다 예. 단순히 파는 것이 목적이냐, 팔고 나서 내가 다른 쪽에 가기를 원하느냐, 올랐으니까 판다, 이건 올랐으니까 팔고 나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예, 예. 그게 아니라 나는 올랐고 지금 팔고 나서 이 돈으로 다른 계획을 짜고 싶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은행을 넣어놓지 또다시 다른 계획을 간다, 이 뜻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팔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바로 팔 계기가 아니지만은 그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유래 과천선이라든가 뭐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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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뒤편에 또 뭡니까 그 네, 네. 아니, 네, 네. 그러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데 네. 언제쯤 지금 그 보유하고 있다가 언제쯤 팔 시기가 언제쯤이 가장 좋은가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문의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단지 파는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시청자분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죠. 그쵸? 그렇죠. 예, 예. 그죠? 예.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발표할 때 뭐 할 때 관심이 있는 사람, 여기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호하는 사람은 이미 샀겠죠. 예, 예. 그죠? 지금까지, 야, 이거 정말 좋은데 해놓고 3년, 4년 동안 돈 붙잡고 안 사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반적인 상승과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한 호재. 자, 힐스 뒤쪽에 옆에 있는 그 꽃시장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발 계획, 양재 부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발 계획, 정비 계획이라는 도시 계획이 큼직한 것들이 양재 쪽에는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진행할 거잖아요. 이거는 단지 몇 년 안에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쭉 단 한 10년이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요. 예. 있을 수가 예. 없고요. 지금 지하철 하나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구간에서 어디 구간을 한다. 그거 3, 4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지금 착공을 해도 뭐 7, 8년씩 잡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어떤 변화가 그게 10년 안에 되리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은 이런 그림에 의해서 이 가격대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가격 올라온 거는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 아파트가 거의 뭐 16억, 18억, 17억 이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역으로 다른 말을 한마디 할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서초힐스는 역세권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서초힐스는 뒤에 있는 도로와 앞에 있는 천이라든가 요것으로 인해서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갇혀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요 섬처럼 돼 있는 요것이 더 주변 여건하고 잘 어울려져서 더 확대 가기는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머지 꽃시장이 다 나가고 뭐하고 그쪽에 무슨 다시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아파트 들어오고 뭐하고 하려면 이거는
사실상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내 주변에 바로 옆에 큰 건물이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내게 더 좋아질까요? 그렇지 그리고 않아요.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요청이 갈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위례 신도시가 생겼어요. 아니면은 어디라고 할까요? 어떤 아파트가 하나 큰 게 있어요. 그럼 아파트 바로 옆에 게 무조건 좋아지냐?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라본다면 이 아파트는 최근에 가격 전반적인 대세 가격 흐름과 이런 호재가 아니었으면 과연 17억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이야기는 역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여기에. 예. 그럼 반영이 이미 다 됐다 이거죠. 얘뿐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어디 분들 반영이 안 됐겠습니까? 삼성역 주변에 있는 A 아파트다. 20억, 25억이다. 당연히 삼성역 주변에 개발해 있는 게 반영이 됐으니까 그 가격 가겠죠. 잠실은 잠실대로, 강북 창동은 창동대로, 마곡지구는 마곡지구대로. 지역마다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었고 전반적인 가격 흐름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형성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자 이제부터 그러면 가격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건데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반영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얘가 더 올라간다면은 전반적으로 전체가 더 올라갈 때 얘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어느 정도 끝점 부근 가까이까지는 왔지 않느냐라고 이해를 할 때는 거기에 거래를 보면 돼요. 거래가 거의 사라지고 있고 없다 이러면 이거는 거의 끝점에 왔구나. 그러다가도 아직 꺾이지는 않았었는데 어쩌다 하나씩 거래되고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을 가지고 거기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우르르 만약에 내놓는다면 전부 다 팔릴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단순한 가격으로 본다면은 이 지역에 여기에 17억, 18억대 정도 가면은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돼요.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핵심된 지역 쪽에 있는 역세권의 대단지 이런 것들이 지금 20억에서 25억 사이거든요. 근데 얘가 17억, 18억이면은 얼만큼 다 왔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저보고 물으면은 저는 매도 타이밍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팔릴 때 내가 팔고 나와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극점에 가서 꼭지점에 가서 팔려고 딱 하면은 못 팔아버린다는 거죠. 경험치상. 그게 바로 2007년, 8년, 9년 꼭지점에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는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그러면은 올라서 좋아서 팔고 뭘 하려고 하는데 안 팔려버리는 거예요. 왜? 사는 사람도 이제는 살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격을 내려도 안 사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꼭지점 가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